저도 남극 와서는 처음 느껴보는 건데요. 한국의 겨울이 12월부터 2월이면 남극은 6월부터 8월 사이인데요. 가장 추가할 6월과 7월에 영상권을 보면서 한 달 중에 10일 이상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와야 할 시기지만 며칠 전에도 남극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7월에 최고 기온은 3.5도를 기록하면서 평년하고 비슷했지만 최저 기온들이 좀 높으면서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도 넘는 폭염에 신음하는 유럽과 북미 대륙. 그런데 지금 남반구도 기온이 높아서 한겨울인 남극 세종기지는 영상의 기온에 눈 대신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불타고 이렇게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며칠 어쩐지 폭염이 주춤하고 열대야도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인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교외의 주택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탔습니다. 40도를 넘은 폭염과 동시다발적인 화재에 런던 소방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which are, of course, linked to the unprecedented weather that we've been currently experiencing over the last 2 days in particular. 유럽 우주국이 공개한 지면 온도입니다. 짙은 붉은색은 지면 온도가 50도에서 60도에 달합니다. 지구를 달구는 열기는 겨울인 남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극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도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세종기지의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25도. 가장 추워할 6월과 7월에도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보이는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 눈이 와야 할 시기지만 며칠 전에도 남극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기지 주변의 만년설은 2km 이상 후퇴하고 눈이 녹아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이후 우리나라의 폭염은 누그러졌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 30도를 웃돌던 초열대야와 38도를 웃도는 폭염과 대비됩니다. 원인은 유럽과 북미의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유럽을 뒤덮은 열돔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뜨거운 기류가 북유럽까지 휘감고 있습니다. 강력한 열돔이 지구의 편서풍을 요동치게 만들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북풍이 강해졌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서늘한 거는 되게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막바지 장맛비가 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무더위는 예년보다 심할 걸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런던 40.2도, 파리 40.1도. 유럽을 불태우고 있는 역대급 폭염이 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미국도 더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40도가 넘는 이상 고온 현상에 20여 개 주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동북부의 보스턴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최고 기온이 43도까지 치솟은 애리조나주의 한 마을. 택배기사가 현관에 들어서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겨우 일어섰지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With this heat, they don't have AC in those trucks. 미국 중남부 지역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최고 기온이 42도가 넘었고 오클라호마는 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20여 개 주에 걸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고 미국인들 1억 명이 폭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무더위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하룻밤 사이 4,000에이커가 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동북부 보스턴은 폭염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 등 대도시에는 도심 곳곳에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쿨링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If I get too hot, sometimes I pass out.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It's already hotter than it's ever been in the entir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e planet's going to continue to heat up. We need to be cutting our emissions pretty quickly. 백악관은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행동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I would not plan a announcement this week on national climate emergency. Again, everything is on the table.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찾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인데 낙태에 대한 대응에서 그랬듯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끔찍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60년 뒤 우리나라는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고 그중 절반은 폭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데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장유진 기자의 보도 보시죠.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석 달간 계속되고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는 나라. 기상청이 전망한 60년 뒤 한반도 날씨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후를 상세 분석한 결과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지금 추세를 유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이 170일로 늘어나고 겨울은 39일로 줄어듭니다. 폭염 집중 지역도 현재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등 경상권의 폭염 일수가 가장 많지만 21세기 후반에는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이 더 더워집니다. 수도권의 폭염 일수는 7.8일에서 86.4일로 급증하고 충청권도 89.1일로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열대야 일수는 지금보다 최고 71일가량 늘어나는데 특히 일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도 빈번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초열대야가 관측된 것은 강릉과 서울에서 단 3번뿐이었습니다. 무의도일수록 기온의 증가폭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 쪽에서의 어떤 고온의 증가. 반면 제주도는 폭우가 증가해 하루 최대 강수량이 현재보다 56%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1세기 후반에 2.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